후궁들의 처소에서만 풍기던 은밀한 향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왕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속 왕을 유혹하는 궁중 비방을 공개합니다. 조선 궁궐의 밤. 왕이 어느 후궁을 찾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왕비를 갈까? 아니면 후궁을 갈까? 이 선택이 한 여인의 운명을 바꿨죠. 왕이 어느 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 왕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서 나는 향기지?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향기를 따라가니 한 후궁의 처소였어요. 왕은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향기의 힘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왕을 끌어당길 수 있었죠. 후궁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왕이 찾는 후궁, 왕이 찾지 않는 후궁.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죠. 왕이 자주 찾는 후궁은 어땠을까요? 처소가 달랐어요. 넓고 화려한 곳으로 옮겼죠. 시중 드는 궁녀수도 늘어났어요. 5명에서 10명으로. 음식도 좋아졌어요. 왕비처럼 12첩은 아니지만 8첩 반상을 받았죠.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이었어요. 왕이 자주 오는 후궁의 말은 무게가 있었죠. 다른 궁녀들도 함부로 못했어요. 혹시 이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왕비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장희빈이 그랬죠. 후궁에서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반면 왕이 찾지 않는 후궁은 비참했어요. 작고 후미진 처소에 살았죠. 시중 드는 궁녀도 12명뿐. 음식도 형편없었어요. 권력은 당연히 없었고요. 더 끔찍한 건 외로움이었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죠. 누가 기억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후궁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절대 잊히면 안 됐어요. 왕의 기억에 남아야 했죠. 궁궐 안은 전쟁터였어요. 칼과 창이 없을 뿐. 실제로는 치열한 싸움이었죠. 후궁들끼리의 싸움. 누가 왕의 총애를 더 받느냐. 그게 전쟁의 목표였어요. 어떻게 싸웠냐고요? 직접 싸울 수는 없었어요. 왕 앞에서 서로 싸우면 둘 다 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싸웠죠. 한 후궁이 새로운 향을 구했어요. 왕이 그 향을 좋아했죠. 며칠간 매일 그 후궁을 찾아갔어요. 다른 후궁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잊히겠구나. 그래서 대책을 세웠어요. 더 좋은 향을 구하는 거였죠. 향료 상인을 불러서 가장 비싼 향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피웠죠. 왕이 지나가다가 그 향을 맡았어요. 오, 이건 또 다른 향이네. 그 후궁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향기 전쟁이 시작됐어요. 서로 더 좋은 향을 쓰려고 경쟁했죠. 가격은 상관없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으면 그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후궁에게 향기는 사치가 아니었어요. 생존 수단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후궁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왕의 아들을 낳는 것. 그래야 신분이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낳으려면 먼저 왕을 만나야 했어요. 왕이 와야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문제는 왕이 바빴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느라 매일 바쁜 일정이었죠. 후궁 처소를 방문하는 건 선택사항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여가였죠. 그럼 어떻게 왕을 내 처소로 부를까? 강제로 부를 수는 없었어요. 왕에게 명령할 수 없었으니까요. 유혹할 수밖에 없었죠. 그 유혹의 첫 단추가 향기였어요. 향기가 왕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죠. 일단 처소에 들어오게 만들면 그 다음은 후궁의 능력이었어요. 대화로, 재치로, 아름다움으로 왕을 사로잡는 거죠.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왕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후궁들은 향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재산을 털어서라도 좋은 향을 샀어요. 하루 종일 향을 피웠죠. 옷에도 향을 입혔고 몸에도 향유를 발랐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향기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곳마다 내 향기가 있기를, 왕이 나를 떠올릴 때마다 그 향기가 생각나기를,
이것이 후궁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향기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어요. 생존하기 위한 무기였죠. 왕의 기억에 남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후궁들은 오늘도 향을 피웠습니다. 내일도 왕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돼 있어야 했으니까요. 후궁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한 향료. 용연향이었습니다. 용연향은 고래 뱃속에서 만들어져요. 고래가 소화하지 못한 물질이 뱃속에서 굳어지는 거죠. 고래가 죽으면 바다로 나와요. 파도에 떠밀려 해변에 도착하죠.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면 대박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보다 비쌌거든요. 손톱만 한 크기가 은 10량. 주먹만 하면 집 한 채 값이었죠. 왜 이렇게 비쌌을까요? 첫째, 희귀했어요.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몰랐으니까요. 둘째, 향이 특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향이었죠. 셋째, 오래갔어요. 조금만 써도 며칠 동안 향기가 남았어요. 후궁들은 용연향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구했냐고요? 돈 많은 후궁은 직접 샀어요. 중국 상인에게서 밀수입했죠. 돈 없는 후궁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왕이 후궁을 특별히 아끼면 용연향을 하사했거든요. 그럼 그 후궁은 대접받았죠. 다른 후궁들이 질투했어요. 저 여자가 용연향을 받았다니. 왕이 정말 아끼는구나. 용연향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향료 하나만 쓰면 재미없었어요. 후궁들은 여러 향을 섞었죠. 자기만의 비밀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용연향 1, 침향 2, 사향 0.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했어요. 각 후궁마다 비율이 달랐죠. 어떤 후궁은 용연향을 많이 넣고 어떤 후궁은 침향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각자 고유한 향이 났습니다. 왕이 향만 맡고도 알 수 있었어요. 아, 이건 누구의 향이구나. 후궁들은 자기 조합법을 철저히 숨겼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심지어 시중드는 궁녀에게도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조합법이 곧 경쟁력이었으니까요. 만약 다른 후궁이 똑같은 향을 쓰면 자기 특별함이 사라지는 거였죠. 어떤 후궁은 더 교묘했어요. 계절마다 조합을 바꿨거든요. 봄에는 꽃향기를 섞고, 여름에는 시원한 향을 섞고, 가을에는 깊은 향을 섞고, 겨울에는 따뜻한 향을 섞었어요. 그러면 왕이 계절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았죠. 항상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향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몸에서 직접 향이 나야 했죠. 그래서 후궁들은 특별한 목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목욕이 아니었어요. 준비만 하루가 걸렸죠. 먼저 꽃을 모았어요. 무슨 꽃이었냐고요? 계절마다 달랐어요. 봄에는 복숭아꽃,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매화. 이 꽃들을 가마솥 가득 담았어요. 물을 붓고 끓였죠. 몇 시간 동안 푹 끓이면 꽃의 정수가 물에 우러났어요. 그 물로 목욕하는 거예요. 온몸이 꽃향기로 물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비법이 더 있었습니다. 꽃물에 우유를 탔어요. 우유가 피부를 하얗고 부드럽게 만들었죠. 꿀도 탔어요. 꿀이 피부에 윤기를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넣었습니다. 술요? 네, 술이에요. 청주를 조금 넣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가 발그레해졌어요. 이렇게 만든 목욕물에 후궁은 1시간 이상 담가 있었어요. 몸속까지 향이 배도록. 목욕이 끝나면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런데 옷에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향낭을 차고 다녔어요. 향낭은 작은 주머니예요. 비단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었죠. 안에 향료를 넣었어요. 허리띠에 매달거나 옷 안쪽에 숨겼어요. 걸을 때마다 향낭이 흔들리면서 은은하게 향이 퍼졌죠. 왕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향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향만 넣은 게 아니었어요. 약재도 함께 넣었죠. 무슨 약재였냐고요? 정력에 좋은 약재였어요. 음양곽, 토사자, 이런 것들을 갈아서 향료와 섞었어요. 왕이 그 향을 오래 맡으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났죠. 그러면 후궁과 더 오래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일종의 최면이었죠. 후궁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단순히 좋은 향만 아니라 왕의 몸에 영향을 주는 향을 계산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어떤 후궁은 더 대담했어요. 잠을 유도하는 향을 썼거든요. 라벤더 같은 거요. 왕이 편안해서 잠들면 아침까지 머물렀죠. 그럼 다른 후궁한테 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후궁들은 향을 무기로 썼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었던 거죠. 왕의 후각을, 왕의 몸을, 왕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으려 한 겁니다. 이것이 궁중향료와 목욕 비법의 진실이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 달처럼 하얀 피부였습니다. 후궁들은 이 기준을 넘어서려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밤에만 쓰는 비밀 화장법이 있었습니다. 진주 가루를 사용했어요. 진짜 진주를 곱게 갈아서 꿀과 섞었죠. 이걸 얼굴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피부가 빛났어요. 은은하게 광채가 났죠. 왕이 촛불 아래서 후궁을 보면 피부가 달빛처럼 빛났어요. 신비로워 보였죠. 하지만 진주 가루는 비쌌어요. 진주 하나를 갈면 가루가 조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자 후궁만 쓸 수 있었어요. 돈 없는 후궁은 어떻게 했을까요? 쌀가루를 썼어요. 쌀을 볶아서 곱게 갈았죠. 여기에 들기름을 섞었어요. 효과는 진주만 못했지만 그래도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어떤 후궁은 더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달팽이를 이용했어요. 달팽이 점액이 피부에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달팽이를 얼굴에 올려놓고 기어다니게 했어요. 징그럽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피부가 쫀득쫀득해졌어요. 하얀 피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입술이었어요. 붉은 입술, 앵두 같은 입술. 이게 미인의 조건이었죠. 후궁들은 연지를 썼어요. 연지는 홍화에서 추출한 빨간 물감이에요. 이걸 입술에 바르면 붉어졌죠. 하지만 단순히 바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있었습니다. 먼저 입술 각질을 제거했어요. 설탕과 꿀을 섞어서 입술을 문질렀죠. 그러면 죽은 각질이 떨어졌어요. 입술이 매끈해졌죠. 그 다음 연지를 발랐는데 한 번에 바르지 않았어요. 얇게 여러 번 겹쳐 발랐어요. 첫 번째 층을 바르고 말리고 두 번째 층을 바르고 말리고 이렇게 5번 정도 반복했어요. 그러면 색이 진하고 오래갔죠. 더 특별한 기술도 있었어요. 입술 가운데만 진하게 바르는 거예요. 가장자리는 연하게, 가운데는 진하게. 그러면 입술이 도톰해 보였어요. 입체감이 생겼죠. 왕이 볼 때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후궁은 입술에 윤기를 더했어요. 연지 위에 꿀을 살짝 발랐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반짝반짝 빛났죠. 촛불에 비치면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후궁들은 눈을 특별하게 만들려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먼저 눈썹이 중요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눈썹을 밀었거든요. 원래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후궁들은 각자 다른 눈썹을 그렸어요. 어떤 후궁은 가늘게, 어떤 후궁은 굵게, 어떤 후궁은 기에. 왕의 취향에 맞춰서 바꿨죠. 눈썹을 그리는 재료도 특별했어요. 먹을 사용했는데 보통 먹이 아니었어요. 송연묵이라고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최고급 먹이였죠. 이 먹으로 눈썹을 그리면 새까맣고 윤기가 났어요. 눈 자체도 크게 보이게 했어요. 어떻게요? 눈 안쪽에 흰 가루를 찍었어요. 지금의 아이라인 같은 거죠. 눈 안쪽을 밝게 하면 눈이 더 커 보였어요. 눈꼬리에는 검은 점을 찍기도 했어요. 섹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지워지면 소용없었어요. 특히 왕과 가까이 있을 때 땀이 나거나 하면 화장이 번졌죠. 그래서 후궁들은 화장을 고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밀랍을 사용했어요. 밀랍을 아주 조금 얼굴에 얇게 발랐죠. 그러면 화장이 고정됐어요.
땀이 나도 잘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밀랍은 답답했어요. 피부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올 때만 발랐어요. 평소에는 안 썼죠. 또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달걀 흰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화장한 얼굴에 달걀 흰자를 아주 얇게 발랐어요. 말리면 투명한 막이 생겼죠. 이게 화장을 보호해줬어요. 어떤 후궁은 쌀풀을 썼어요. 쌀을 불려서 갈아서 걸쭉한 풀을 만들었죠. 이걸 얼굴에 바르면 화장이 오래 갔어요. 이렇게 후궁들은 화장을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왕의 기억에 남도록, 특별해 보이도록 모든 걸 계산했어요. 피부 광택, 입술색, 눈매 모양, 화장 지속력, 하나하나가 전략이었죠. 이것이 왕을 사로잡는 화장술의 진실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뒤에는 땀과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후궁들의 화장 비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쓴 후궁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공한 후궁과 실패한 후궁의 이야기.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후궁.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은 원래 궁녀였어요. 신분이 낮았죠. 하지만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장희빈은 향에 집착했대요. 궁녀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비싼 향을 샀죠. 다른 궁녀들이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향만 사니? 밥도 거르면서 향을 사니? 장희빈은 대답했어요. 이게 내 무기야. 실제로 그랬어요. 장희빈이 숙종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독특한 향기가 났습니다. 다른 궁녀들과는 달랐어요. 숙종이 물었죠. 저 향기는 무슨 향이냐? 궁녀들이 대답했어요. 장희빈이라는 궁녀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기억했어요. 그 후로 자주 불렀죠. 장희빈은 승은을 입었어요. 궁녀에서 후궁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희빈은 더 특별한 향을 개발했습니다. 무슨 향이었냐고요? 기록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장희빈의 향은 마법 같다고.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다고. 숙종은 장희빈에게 빠졌어요. 다른 후궁들은 질투했죠. 우리도 좋은 향을 쓰는데 왜 왕은 장희빈만 찾을까? 장희빈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향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죠. 숙종이 피곤할 때는 편안한 향. 숙종이 우울할 때는 밝은 향. 숙종이 흥분했을 때는 차분한 향. 상황에 맞춰서 향을 바꿨어요. 결국 장희빈은 왕비가 됐습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조선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었죠. 숙빈 최 씨는 장희빈과 정반대였어요. 숙빈 최 씨도 숙종의 후궁이었죠.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향도 진하지 않았어요. 항상 은은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비웃었어요. 저렇게 약한 향으로 어떻게 왕을 끌어? 우리는 강한 향을 쓰는데.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숙종은 숙빈 최 씨를 오래 아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빈 최 씨의 향은 질리지 않았어요. 너무 강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계속 맡으면 싫어져요. 하지만 은은한 향은 달랐죠. 편안했어요. 오래 있고 싶었어요. 숙종이 숙빈 최 씨 처소에 가면 몇 시간씩 머물렀대요. 때로는 하룻밤을 넘기기도 했죠. 다른 후궁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최고급 향을 쓰는데 왜 왕은 숙빈 최 씨만 찾을까? 숙빈 최 씨의 비결은 절제였어요. 과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게 오히려 매력이었던 거죠. 결국 숙빈 최 씨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 21대 왕이 됐죠.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숙빈 최 씨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후궁이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실패한 후궁도 많았죠. 정빈 이 씨가 그랬어요. 정빈 이 씨는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인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얼굴만으로도 충분해. 향 같은 건 필요 없어. 처음에는 통했어요.
영조가 정빈 이 씨를 자주 찾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영조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빈 이 씨는 변화가 없었어요. 항상 똑같았죠. 똑같은 얼굴, 똑같은 향기.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엔 지루했어요. 정빈 이 씨가 깨달았을 때는 늦었어요. 다른 후궁들이 이미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정빈 이 씨는 뒤늦게 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향료를 구하고 화장법을 배우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미 영조의 기억에서 사라진 후였어요. 한 번 잊힌 후궁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정빈 이 씨는 평생 후회했대요. 처음부터 노력할 걸. 외모만 믿지 말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순조 시대의 귀인 조씨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그녀는 향에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처소 곳곳에 향을 피웠죠. 온 방이 향기로 가득 찼어요. 옷에도, 머리에도, 침구에도 모든 곳에 향을 입혔어요. 심지어 음식에도 향을 넣었대요. 차에 향을 타서 마셨죠. 귀인 조씨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왕이 나를 잊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순조가 귀인 조씨 처소에 갔다가 머리가 아팠대요. 향이 너무 강했거든요. 숨쉬기도 힘들었죠. 순조는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귀인 조씨는 당황했어요. 왜 왕이 안 오지? 나는 최고급 향을 쓰는데. 문제는 과함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 귀인 조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녀는 평생 순조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향기의 역효과를 본 거죠. 이렇게 후궁들의 성공과 실패는 갈렸어요. 같은 향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장희빈처럼 타이밍을 잘 맞추거나 숙빈 최 씨처럼 절제하거나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반면 정빈 이 씨처럼 방심하거나 귀인 조 씨처럼 과하면 실패했죠. 향기는 양날의 검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후궁들의 향기 전략을 살펴봤어요. 화려하고 로맨틱해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향기는 사치가 아니었어요. 생존 수단이었죠. 후궁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아세요? 왕에게 잊히면 죽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죽었죠. 왕이 찾지 않는 후궁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소가 좁아졌어요. 음식이 나빠졌어요. 궁녀들도 함부로 대했어요. 권력이 전혀 없었죠. 더 무서운 건 미래였어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궁들은 궁 밖으로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후궁들은 악착같이 왕의 총애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향기는 그 첫 번째 무기였어요. 모든 후궁이 비싼 향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후궁마다 재산이 달랐거든요. 양반 집안 출신 후궁은 돈이 있었어요. 친정에서 보내줬죠. 하지만 평민 출신 후궁은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몸을 팔기도 했대요. 무슨 말이냐고요? 궁 밖 상인들에게 부탁했어요. 향료를 외상으로 달라고. 대신 나중에 뭔가로 갚겠다고. 뭘로 갚았냐고요? 정보였어요. 궁궐 안정보.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이런 정보를 팔았죠. 불법이었어요. 들키면 사형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향료가 없으면 왕을 못 만나니까요. 어떤 후궁은 더 비참했어요. 다른 후궁의 시녀가 됐대요. 돈 많은 후궁을 도와주고 대가로 향료를 얻은 거죠.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어요. 누가 더 좋은 향을 쓰느냐. 이게 권력을 결정했죠.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후궁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요? 향료를 훔쳤어요. 다른 후궁 처소에 몰래 들어가서 비싼 향료를 훔쳐왔죠. 들키면 큰일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더 악랄한 방법도 있었어요. 다른 후궁의 향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망쳤냐고요?
나쁜 냄새를 섞었어요. 몰래 처소에 들어가서 향료에 썩은 것을 섞었죠. 그러면 향이 이상해졌어요. 왕이 그 향을 맡으면 불쾌했죠. 그 후궁은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몰랐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떤 경우에는 죽음까지 갔어요. 한 후궁이 다른 후궁을 독살하려 했대요. 향료에 독을 탔죠. 다행히 들켜서 실패했지만 그 정도로 치열했던 겁니다. 후궁들의 세계는 전쟁터였어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피 튀기는 싸움이었죠. 조선이 망하고 왕실이 사라졌어요. 후궁 제도도 없어졌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이 있어요. 궁중 향료 문화입니다. 후궁들이 쓰던 향, 후궁들이 개발한 조합법, 후궁들이 연구한 화장술. 이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향수, 화장품. 그 뿌리에 조선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를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화려한 문화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후궁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아야 살았고, 총애를 받으려면 향기가 필요했고, 향기를 위해 모든 걸 걸었죠. 그들에게 향기는 사치가 아니었어요. 꿈도 아니었고, 로맨스도 아니었어요.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화장을 할 때, 그냥 예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후궁들은 달랐어요. 목숨을 걸고 했던 거죠. 향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조선 후궁들의 향기 전략이었습니다. 화려한 특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던 거예요. 용연향, 침향, 사향, 이 모든 귀한 향료들. 그 뒤에는 한 여인의 간절함이 숨어 있었어요. 제발 왕이 나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제발 내가 살아남게 해달라는 그 처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후궁들의 이야기. 그것은 향기의 역사이자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모든 문화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아름다움 뒤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